네,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그 LLM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그 작업 범주로 쓰기, 읽기, 그리고 채팅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를 반복적으로 예측하도록 훈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단어를 생성하는데 상당히 능숙하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많은 글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글쓰기, 읽기, 채팅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이번 동영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글쓰기 작업을 광범위하게 할 때는 보통 프롬프트를 시작하고 비교적 짧은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훨씬 긴 텍스트를 작성하거나 생성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글쓰기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대 언어 모델의 웹 인터페이스를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로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땅콩 버터 쿠키의 창의적인 이름 5가지를 브레인스토밍 해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너티, 니바나, 니블스, 버터바이트 블리스 등등등 이제 땅콩 쿠키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만들어주고요.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이름이 떠오르게 되겠죠. 자, 또 쿠키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기간 한정, 계절의 맛,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세트 등등등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겁니다. 이 아이디어들 중 어떤 거는 굉장히 유용해 보이기도 하죠. 그죠? 거대 언어 모델 웹 인터페이스 버전을 사용해서 글을 작성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새로운 CO, Chief Operational Offic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고용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한번 LLM에다가 부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결과를 아마 얻게 될 겁니다. 회사 이름 다음에 신임 CEO의 전체 이름을 CEO로 맞이합니다. 등등등 이런 내용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일반적인 보도 자료죠. 사실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우리가 지침을 작성할 때, 더 많은 컨텍스트나 더 많은 배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구체적이고, 더 나은 카피라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LLM이 거대 언어 모델이 볼 수 있는 지침이, 요런 한 문장, 새로운 CEO 채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세요 라는 정도의 지침만 주어졌다면 당연히 CEO 이름이나 자격이나 등등등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에 보여진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회사 이름 가로 열고 닫고 CEO 이름 가로 열고 닫고 등등등 일반화된 이러한 결과를 작성해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아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보도자료가 일반적이다라는 걸 깨닫고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보도자료의 다음 정보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보도자료 작성하세요 다음에 CEO 양력은 이와 같은 사람이 코넬 MBA 받았고 회사 정보는 매사추세츠주의 제너럴 로보틱스라는 회사다 등등등 정보를 준다면 이 정보는 CEO의 양력과 회사 정보니까 이 내용을 활용해서 보도자료가 좀 더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보도자료 작성될 겁니다. 다음과 같겠죠. 제너럴 로보틱스 최고 운영 책임자로 나디아 그레너를 임명하다. 이런 이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주와 시 그리고 회사 이름과 함께 그리고 출신 대학까지도 이렇게 아마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처럼 LLM을 제안할 때 처음에는 프롬프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왼쪽에 얘처럼. 그럴 때 방금 보던 것처럼 CEO의 영입을 아무런 맥락도 제시하는 채 즉각적인 보도 자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은
프롬프트를 그냥 수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예처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이거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 영상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는데요. 효과적인 그런 그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팁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의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는 그 LML을 사용해서 그 다른 글쓰기 과제로서 번역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웹 UI를 통해서 그 액세스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그 거대 언어 모델 중 일부는요,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 중인 아주 전용 기계 번역 엔진보다도 훨씬 뛰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그 텍스트가 많이 존재하는 그런 언어인 경우에는 더욱 잘 동작하겠죠. 그래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에는 특정 언어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해당 언어로 된 텍스트가 적은 언어, 즉 많이 그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한 가지 예를 볼까요?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인데 환영 메시지를 그 힌디어로 한번 번역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문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예입니다. 자, 볼까요? 그 translate the following into formal Hindi라고 되어 있는데 Welcome to the Ocean View Hotel. We hope you enjoy your stay. If you need anything, please contact the front desk. 자, 그런데 이 아래쪽이 지금 힌디어로 번역한 경우입니다. 사실 저는 힌디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초록색과 여기 그 브라운 계통의 이런 색깔로 하이라이트된 프론트 데스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앞에 앞에 있는 책상이라는 그 단어지만 사실 호텔에서 프론트 데스크는 리셉션을 얘기합니다. 그죠? 안내해주는 그러한 그 스팟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번역했더니 힌디에서는 이렇게 프론트 데스크 요거를 그 한글로 했을 때도 앞 책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프롬프트를 조금만 바꾸면 더 나은 번역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준 예에서는 아까는 그 translate into formal Hindi라고 했던 거를 formal spoken Hindi 이런 식으로 한번 그 프롬프트를 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참 재밌게도 이 그 프론트 데스크가 리셉션으로 번역이 돼서 제대로 의미하는 바를 번역해주는 좀 더 나은 번역을 때때로 이와 같이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앞에 섹션에서는 그 프롬프트를 짧게 입력하고 입력 프롬프트보다 좀 비교적 긴 출력을 생성하는 쓰기 작업, 라이팅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 LLM은 읽기 작업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즉, 그 읽기 작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그 실행이 되냐면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 프롬프트의 그 길이와 비슷한 크기의 말하자면 출력을 생성하는 작업들이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쓰는 리딩 작업 중에 하나는 교정, 프루프 리딩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는 그 철자, 문법 오류가 있는지 뭐 서너 번 꼼꼼히 읽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꼼꼼히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여전히 그 사용자들이 놓쳤던 오류를 찾아내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프롬프트의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텍스트를 교정해 보세요. Rewrite it with corrections. 여기서 앞에서는 스펠링이나 grammatical, 문법적인 오류까지 좀 찾아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린이용 인형 판매 웹사이트를 위한 텍스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meet this adorable stuffed panda. 그리고 made from 그 super snuggle materials and easy to wash in the machine. This toy is the perfect friend for your little one. 자, 요런 문장에서 뭐 별로 이렇게 그 틀린 부분이 없어 보이는 문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rewrite it with correction이라는 프롬프트를 줘서 LML에 넣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결과를 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snuggly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snuggly라는 이러한 단어를 써야 된다고 그 스펠링 오류를 찾아주고요. 또 하나, to wash in the machine 대신에 적당한 그 표현이 있나 봅니다. machine washable. 보통 우리가 그 세탁기로 사용 가능한, 그 세탁이 가능한 거를 machine washable이라고 하는 그 구어로 쓰거든요. 구로.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어색한 문장이 없고 오류가 전혀 없는,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문장을 원한다면 이와 같이 LML을 사용해서 교정하는데, proofreading 하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또 거대 언어 모델에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그 활용 방법은 그 읽기 과제 중엔 그 긴 글을 요약하는 겁니다. 즉, 머티리얼의 저자, 동료 교수가 이와 같은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서 이메일로 말하자면은 한번 읽어달라고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페이지 수가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가상적인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글이 좋은 건 알지만 답장을 하기 전에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논문을 300단어 이하로 요약하세요. 한 다음에 이 논문의 텍스트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점점점 더 길겠죠. 요건 첫 번째 문장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몇 줄 안 되게 인간과 유사한 AI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작업자의 힘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등등등 인간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인간을 강화하는 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등등 등의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즉, 튜링 트랩이라는 요 제목으로 쓴 요 아티클이 강조하는, 말하자면 이 아티클이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뭔지를 아주 짧은 글로 요약해서 바로 읽어보고 바로 답장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긴 글을 받았지만 그런 용도로도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버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기업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러한 응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객 서비스 콜, 말하자면은 리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고객 서비스 콜 센터의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매니저고요.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고객과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 상담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담하는 내용들이 노트 테이킹을 하고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소위 녹화를 해가지고 내용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텍스트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검토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좀 힘든, 요러한 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상담원이 고객하고서 주고받은 텍스트 녹취록을 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안녕하세요, 모니터가 켜지지 않습니다. 상담원이 안타깝네요. 어떤 모델입니까? 고객이 27인치 4K입니다. 모델 번호 알려주세요.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까지도 내렸는데 이 통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지만 이거를 거대 언어 모델에 말하자면 말하자면은 기능을 활용하면 요 대화를 요약해서 짧게 생성해줘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와 같이 한 줄로 지금 MK40127KX가 고객 5402에 의해 파손된 것을 보고되었고 케이블 문제 식별됐고 교체품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니저가 보기 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요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 사본들을 가져다가 요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이 아이콘이 바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관리자는 이 모든 요약, 고객 번호와 그것에서 일어난 일의 아주 요약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문제나 알고 싶은 말하자면 내용들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이 아주 쉽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이러한 대화를 한 번에 하나씩 복사해서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그 웹사이트에 붙여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될 수 하는 게 바람직한 LML 기능 그 응용 분야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그 서비스 그 상호작용의 경우에는요, 고객 이메일 분석에도 LLM이 사용됩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을 텐데, 고객 이메일을 가져다가 불만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뭐 좋다고 하니까 불만이 없는 경우인데요. 어쨌든 이 이메일을 라우팅할, 말하자면 전달해줄 부서를 결정하는 예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한 말하자면 응용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메일을 라우팅하는, 그러니까 전달해줄 부서를 결정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LML에게 이메일을 읽고 어느 부서로 라우팅할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결정을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이거죠. 다음 이메일을 어느 부서로 라우팅할지 지정하세요. 한 다음에 여기에 그 이메일을 제공한데,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여기서 결정을 할 겁니다. LML의 경우에는 이게 좋다 나쁘다니까 아마 불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처리하는 부서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조직 안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LML이 회사 내에서 실제 부서 이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메일을 읽고 가장 적절한 부서를 선택해서 다음 목록에서 부서만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적절한 부서를 선택하되 의류, 전자제품, 가전제품 목록에서 부서를 선택하세요 라는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불만사항을 써주면 여기서 해당하는 부서가 의류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하다가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불만 처리 부서로 라우팅하는 게 발견됐으니까 이걸 다시 고쳐서 업데이트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이 아주 자연스러운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딩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응용 분야 중에 하나는 평판 모니터링, 레퓨테이션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LML을 사용해서 긴 시간 경과에 따른 비즈니스 또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객의 감정을 추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아마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가끔씩 고객한테 오는 온라인 리뷰를 작성했을 때 그 이메일에 오는 리뷰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자동으로 말하자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음식 훌륭했고 서버는 매우 친절했습니다라고 좀 긍정적인 감정이 나왔네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루에 긍정적인 리뷰수, 즉 number of positive review per day 위쪽 부분이고요. 그래프 형태로 아래쪽에 부정적인 리뷰수를 계산해서 이 날마다 추세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긍정적인 게 많았지만 날짜가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인 것이 많아지는 이러한 추세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언제쯤부터 발생했다라는 걸 알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음을 레스토랑 주인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응용으로 쓰기하고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채팅, 대화하는 이러한 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챗GPT, 바드 또는 빙챗 이런 것들은 범용 채팅봇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데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이 전문 채팅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고객과 상호작용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격의 아주 특정 유형의 대화만 필요한 이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 챗봇이 이러한 유형의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사실은 앞서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치즈버거를 주문하는 좀 더 고객 서비스 챗봇 전문화된 서비스 중에 한 가지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전문 챗봇의 또 다른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특화된 도움을 주는 챗봇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저렴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한 그런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주는 그러한 전문 지식, 여행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채팅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런 다양한 어드바이스 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커리어 코칭, 즉 또는 레시피 아이디어, 식사 요리에 대한 조리 방법에 대한 조언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정말 잘하는 다양한 전문 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봇 일부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봇 중에 일부는요, 또 회사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과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주문을 말하자면은 진짜 배송까지 시키는 이러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팅봇의 또 다른 예로서는 IT 서비스 챗봇 같은 게 있죠. 많은 IT 부서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패스워드 재설정 요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IT 부서의 워크로드를 일부분 덜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봇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코드 받았는지 다시 리턴하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패스워드를 이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고쳐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쳐주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봇 같은 거에는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행동을 실제로 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챗봇이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빌드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건 나중에 내용에서도 살펴보겠는데요. 당연히 실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이 보트에 부여돼야지만 되겠죠. 자, 챗봇 사용을 모색하는 이러한 고객 서비스 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폭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로 4개의 그림이 그려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사실은 그림으로는 마이크를 지금 헤드셋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는 음성이나 전화 기반 채팅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기반 채팅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왼쪽이죠. 여기 보면은 사람만 있는 고객 서비스 센터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사람이 서비스 여기 상담원이 베타버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하자면 텍스트를 이제 쳐면은 그럼 치즈버거 배달로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이걸 주문 처리를 해주는 이런 방식이겠죠. 근데 반대쪽에 오른쪽에 보면 챗봇 only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만 있는 챗봇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키보드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거나 그런 챗봇만 입력하는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
두 가지 공통적인 설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그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봇이, 그러니까 챗봇이 사람을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봇은 사람에게 보낼 추천 메시지를 생성하지만 사실은 휴먼 서비스 에이전트가 메시지를 다시 열어서 괜찮아 보이면 승인하고 또는 메시지가 실제로 고객에게 다시 전송되기 전에 편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디자인을 그 휴먼 인 더 루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루프 안에 휴먼이 있고 보트는 그 사람을 말하자면 지원해주는 그 보트 서포트 휴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 메시지가 그 사람이 실제로 고객에게 다시 전송되기까지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프로세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휴먼 인 더 루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는 그 챗봇이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고객에게 다시 전송되기 전에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LML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LLM이 가끔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휴먼 인 더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LML의 실수를 방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자동화 스펙트럼을 조금 더 진행시키면은 요 다음 세 번째 요 슬라이드처럼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봇이 그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봇이 직접 사람하고 그 통화를 하는데 쉬운 메시지는 그냥 바로 응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봇이 확신이 쓰지 않는 그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즉 리펀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 간단한 거니까 yes 이쪽으로 보내고 아니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그 리퀘스트다 그러면은 사람한테에서 좀 더 그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환불 요청하는 것이 전체 그 리퀘스트의 한 10% 정도다 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10%는 그 자동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담원으로부터 말하자면은 그 굳이 그 전달을 상담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 생겨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형의 그 분류는 또 다른 휴먼 서비스 상담원의 시간을 절약하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처리 능력이 더 뛰어난 그런 말하자면은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람이 한 4명에서 8명의 고객과 동시에 채팅을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말하자면 봇이 도와주게 되면은 동시에 16명의 고객과 동시에 대화할 수도 있는 그래서 봇을 사용하면 사람이 더 많은 수의 말하자면 병렬 대화도 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챗봇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안전한 방법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그 챗봇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종종 우선 내부용으로 챗봇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나 무슨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질문에 대해 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부 팀이 더 공감해서 그 실수를 더 잘 이해하고 말하자면 봇이 한 번에 잘못된 말을 해도 더 말하자면은 조금 용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챗봇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실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이 충분히 안전해 보이면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는요, 휴먼 인 더 루프, 인간 참여 형태로 배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말하자면 하기 위한 거죠. 가능하면 고객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전에 말하자면은 봇의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안전한지 고객에게 전송돼도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봇이 고객과 직접 통신하도록 말하자면 허용하는 그러한 단계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모든 메시지를 검사를 하도록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트래픽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봇이 잘못된 말을 할 위험성과 트래픽의 양, 즉 사람이 루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통 회사에서는 봇을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 몇 가지 설계의 패턴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거대 언어 모델 LLM은요, 쓰기, 읽기, 채팅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본 거고요. 이 세 가지 범주는 LLM의 기능을 모두 나열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LLM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몇 가지 좀 더 광범위한 범주로 우리가 이해가 좀 쉽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